10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생활해오던 A씨는 몇 달 전부터 눈에 뭔가가 낀 것처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눈에 좋다는 루테인도 먹고 인공눈물 등으로 세척도 해봤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면 시야가 흐릿해 전방 주시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덜컥 겁이나 병원을 찾은 A씨. 여러 검사를 통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말 그 자체로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망막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아주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겨울철에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겨울에는 기온 저하로 혈관과 신경, 근육이 위축되어 신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일조량이 주는 것도 영향을 끼쳐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서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결국 혈액순환 저하와 당뇨병의 악화로 인해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이 높아집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손상됩니다. 이런 고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혈관 자체도 고혈당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 자체가 더 빨리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가족 중에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무래도 당뇨병이 있는 것도 유전적으로 일어나지만 망막병증도 유전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또는 어른분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한 번 정도 안과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경기가 되면은 이게 혈당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흡연하시는 분들 당뇨 망막병증이 좀 더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보고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36.1%는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증식 당뇨 망막병증이 11.1%를 차지했는데요. 당뇨병 혈 차이는 없었으나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빈도가 높았으며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에서는 18.6%, 15년 이상에서는 74.1%로 유병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또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시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검사 맞자마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면 언제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도 같이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가셔서 좀 더 빨리 진행하니까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 증상으로 시력 저하 및 실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뇨 망막병증 증상이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다는 건데요. 질환의 특성이 이러하기에 스스로 질환 노출 여부를 자각하기 어려우며 이상 증세를 체감할 때는 이미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면은 아무래도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분들은 사실은 자고 일어났더니 눈에 떠다니는 게 하나 보이더라. 그래서 비문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생기는 비문증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당뇨 망막병증에 생기는 비문증은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황반 부종 같은 경우는 물체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반드시 빨리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물론 당뇨 망막병증 때는 증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망막에서 특징적인 구조 변화를 관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는 안저검사에서 관찰되는데요.
안저검사 외에도 형광안저 혈관 조형을 통하여 당뇨 망막병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혈관에서의 누출과 혈관 폐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빛 간섭 단층 촬영으로는 아주 적은 양의 망막 두께 변화도 파악할 수 있고 부종의 양을 정량화하여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서 경과나 치료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 치료 자체는 사실은 혈당 관리나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심하게 되면은 눈 쪽에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하는 것이 더 이상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도 전체 망막에 레이저 치료하는 경우는 조금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소적으로 하는 경우는 황반이 부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황반 부종일 때 이런 레이저 치료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항체 주사입니다. 이 항체 주사를 눈 속에 직접 놓게 되면은 황반이 부어 있던 것이 좀 더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체 주사를 놓게 되고 아주 심각하게 유리체 출혈이 많이 되거나 또는 견인 망막 박리 같이 생긴 경우에는 레이저나 항체 주사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술까지도 가게 됩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실명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시력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많은 환자가 레이저 치료나 수술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더 이상 병이 진행을 억제시키고 어느 정도 시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 자체가 당뇨병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뇨 망막병증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는데 레이저 치료는 일반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맞으면 좀 끝납니다. 그렇지만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또는 황반 부종이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주기적으로 항체 주사를 맞아야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체 주사가 과거에는 외국에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비쌌는데 최근에는 이 항체 주사 자체가 국내에서도 바이오 시밀러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꾸준히 검사하시고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증식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출혈은 수면 중에 많이 일어나며 램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운동으로 인해 출혈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는데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운동 중 반복되는 출혈이 생기지 않았다면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심한 운동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눈의 치료한 후에 주의할 사항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레이저 치료 후에 밖에 나가면 눈이 눈부심도 있고 또는 번쩍거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시간 지나면서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후에 항체 주사를 하게 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너무 아프지 않을까 주사 놓는데 눈에 주사 놓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육 주사보다 조금 덜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눈에 주사를 놓게 되면 오염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세수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아주 심해서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수 역시 못하고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너무 과격한 운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혈되거나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만 잘 조절하면 생기지 않나요? 당뇨병을 잘 조절한다고 해서 당뇨 망막병리를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더라도 아주 약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증상이 없으면 치료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눈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하고 당뇨 망막병증이 정도가 심한 정도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이 망막병증이 더 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과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주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치료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 발생했는지 발생 시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 시점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질환이 발병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을 함께 겪고 있다면 당뇨 망막병증 증상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 높아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당뇨 망막병증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당뇨병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면 안과로 와서 검사를 하시고 당뇨 망막병증이 아주 초기 가벼운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후에 검사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중등도다 어느 정도 진행했다 싶으면은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보시고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나 또는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2달 내지 4달 간격으로 반드시 안과에서 검사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